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현재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 경기장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경기 단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 위해 와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체육 단체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화될 거라 생각도 못했고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경기단체, 특히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9개 경기단체의 피해와 여러 어려운 점들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체육계 대표자 입장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회의 참가차 출장을 가 있는 상황에서 점점 심각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빠르게 귀국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희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체육을 대표하는 그리고 선수를 지원하는 체육 현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체육인들의 어떤 어려운 점들 그리고 곧 있을 아시안게임 등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현장에 있는 선수들, 지도자들 그리고 체육인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억측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예측 이런 부분들은 삼가해 주시고 정말 체육인들을 위해서 여기 9개 단체 사무처 대표한 사무처장님들과 제가 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준비해온 원고를 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핸드볼 경기장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체육인들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 정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권리도 다른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기능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 체육행정공간 출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종목단체 운영 등 핵심 체육행정 업무가 심각하게 마비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아시아 펜싱 선수권대회 참가를 앞둔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과 인천 세계 핀수영 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수중 핀수영협회를 비롯해 국가대표 전지훈련과 각종 국내 국제대회 준비에 필요한 장비와 자료의 반출이 제한되고 있으며 필수 행정 업무 수행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회원 종목단체 및 관계자, 체육 행정가들은 현재의 갈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직장 출입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수많은 체육인들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위탁한 공공 업무가 방해받고 있으며 선수들의 권익과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의 자유와 함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출입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욱이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대회 참가 준비와 회원 종목단체의 필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그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한체육회와 회원 종목단체는 현재 발생한 업무 방해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와 경찰은 체육단체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체육인들은
이번 갈등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꿈과 대한민국 체육의 공공기능이 계속해서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핸드볼 경기장 내 체육 행정 공간에 대한 출입과 업무 수행이 즉각 보장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대한체육회 및 71개 회원 종목단체 임직원 일동. 네, 저희 대한체육회 및 71개 회원 종목단체에 저희의 기자회견문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이 기자회견문 내용은 지금 페이퍼로 다 지금 배부가 되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저희 운영 요원들께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은 입주 체육단체 주요 피해 상황에 대해서 수중 핀수영협회 사무처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6월 5일부터 15일인 현재까지 저희는 일관된 생각으로 핸드볼 경기장 저희 사무실에 다시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달라고 하는 게 저희들 어떤 단체의 생각입니다. 그간 저희 피해 상황은 여러 번 누차 반복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시급했던 은행 업무 관련, 그다음에 협회 행정 관련 서류나 어떤 전산 네트워크 관련 문제들이 어떤 주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고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던 종목에서는 준비해놓은 경기 용품 반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세계 핀수영 선수권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6일부터 외국에서 선수단이 들어오는데 공항에서나 호텔에서나 어떤 비자 문제나 그런 것들이 시급히 원활하게 협조가 진행되지 않으면 큰 차질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경기 중에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은 저희 수중 핀수영 협회는 영구히 국제대회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자 협회에서 안고 있는 피해 상황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그 입주 회원 종목단체 사무실 출입 제한에 따른 피해 현황 자료를 한 장짜리를 배부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 운영 요원이 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명성부 요거 페이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오늘 근본 질의는 근본 핸드볼 경기장 봉쇄에 관련된 질문만 부탁드리며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운영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언론사 소속과 기자님 성함을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유승혁 기자입니다. 빠르게 세 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이 나쁘면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 그 하나랑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회장님 말씀하신 게 정부와 경찰에 요청하는 게 뭐 공권력 투입일 거고 법적 대응 방안 검토는 고소 고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법적 대응을 왜 안 했는지 뭐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두 번째로 묻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보면은 임금체불 피해도 있는 것 같은데 임금체불 피해 몇 명이 얼마 정도 체불이 됐는지 이렇게 여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성적이 비단 안 좋아서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를 걱정하는 것 이전에 일단 선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선수들의 하루는 저희가 느끼는 하루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하루일 수 있거든요. 특히 아시안 게임을 현재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 온전한 협회 행정 서포트를 못 받았을 때 선수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 고스란히 경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빨리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지만 선수의 성적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수들이 본인의 업무인 선수로서의 충분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이 뭐예요? 제가 못 적어가지고. 그게 왜 지금까지 네. 사실은 저희도 좀 더 평화롭게 당연히 모든 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권리인 뭐 참정권 권리라든지 집회의 권리라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좀 평화롭게 해결을 하는 것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악화되고 있고 지금 사무처의 업무 공백은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선수 지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독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겠다. 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요. 협의도 해보고요. 뭐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현장 점검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는 극한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인의 대표 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금 체불에 관련돼서는 우리 관련된 사무처에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당금의 사무처장입니다. 앞서서 유승민 회장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아시안 게임이나 국제 경쟁력은 국내 대회하고 다 메커니즘이 이어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회 개최에 대한 부분들이 각 종목별로 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대표 파견에 대한 문제가 다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뭐 훈련 장비나 그리고 파견을 보내기 위한 행정사안들이 모두 지금 사무실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100%로 저희가 서포트를 해줘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가는 항상 퀘스천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50%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세계선수권을 포함한 국제 경쟁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한체육회 입장과 지금 저희 회원정부단체의 입장은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소고발을 남발할 대상들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입니다. 거기에 물론 어떻게 보면은 좀 극우 세력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대다수 지키고 있는 분들이 시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도 지난주까지도 저희 성명서 발표했을 때도 법적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임금 체불과 관련돼서는 각 종목마다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임금 체불을 비롯해서 각 지금 당장 지출해야 되는 금액 그리고 이번 달에 대회나 파견이나 그리고 경상비나 인건비 이런 걸 다 토탈 해보면은 현재 9개의 종목 단체에서 약 60억 정도의 규모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뭐 몇 명이 임금 체불이 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떤 프리 이벤트라든지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 게임에 나갔을 때 랭킹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좀 더 유리한 시드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선수들 실전 감각도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심리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라면은 실질적으로는 선수의 그런 대회를 원활하게 지원을 못 받았을 때 거기서의 경쟁력이 결국에는 바로 아시안 게임이나 그 이후의 대회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이제 행정 서포트를 받지 못하다 보니 선수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에 떨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랭킹 포인트라든지 원활한 경기력을 평소에 준비한 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아일보 전남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경찰청에서 입장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경찰력 동원 진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충돌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서 빠졌다.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고도 들어가길 원하면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서울경찰청에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저희는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안으로 요청드린 것도 정말 지금 당장에 필요한 필수 서류나 필수 자료들, 기기들만 갖고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까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게 종목별로 산출해보니까 20분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 20분을 안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60억이 넘는 금전적인 피해 및 선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업무 마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20분도 못 열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저희로서는 공권력의 투입에 대한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뭐 공권력을 꼭 물리적인 충돌을 저희는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사무실에 정말 급한 필수 요소들만 가져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권력의 투입을 지금 요청을 드리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경찰청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는 지금 들어서 정확한 워딩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리적 충돌이라는 개념이 일반 저희도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 아까 영상도 보셔서 알겠지만 진입 시도할 때 그리고 진입했다 나왔었을 때 한 명당 100여 명에 가까운 시위하시는 시민들께서 둘러싸십니다. 그 공포감을 과연 경찰들께서 이런 물리적 충돌이라는 단순한 하나의 워딩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의 위험을 무릅쓰고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물리적 충돌을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하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들을 경찰들이 저희한테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건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퀘스천이 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과정에서 폭언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을 받았던 일부 직원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여기 계신 사무처장님들께서도 그 자리에 직접적인 현장에서 경험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실질적으로 선수, 지도자, 체육 행정을 위해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BS 노컷뉴스 동경기자입니다. 아까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유승민 대학 체육회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난 후에 네,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노선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드라인입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우리 사무처가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권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김예지 기자입니다. 우선 법적 대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 대응 일자는 언제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전에 시위대 분들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9개 피해단체가 각기 다른 또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논의를 좀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당장에서는 언제 시기를 잡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는 저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업무에 필요한 것들이 저희한테 주어질 때까지 어떠한 방식도 저희는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권력을 요청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협의할 의향도 있고 저희를 들어갈 수 있게만 해준다면은 그 어떤 것도 저희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포츠조선의 장영지 기자입니다. 듣던 것보다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저도 공포심을 느끼고 굉장히 두려웠는데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서 개입한다는 뉴스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체육회에서는 경찰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펜싱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펜싱은 지금 아시아 선수권 이제 이번 주에 출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지금 뭐 그때 칼 블레이드 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건지 그런 거 여쭤보고 싶고요. 각 협회별로 가장 시급하게 갖고 나가야 하는 물품이 뭔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기사에 좀 반영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우리 핸드볼 유소년 선수들이죠. 유소년 선수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가방 수색을 당하고 심지어 여론의 돌팔매질까지 맞는 그런 굉장히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저희 경기단체들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있는 단체들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런 행위를 받았다는 거에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선수들 관련된 그 상황에서 경찰이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저희 체육회와 체육단체들이 모두가 협심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펜싱협회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펜싱협회 사부처장입니다. 뭐 이렇게 자리를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사실 내일부터 선수들이 출국합니다. 내일 뭐부터 일진, 이진, 삼진 내일 모레 그렇게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펜싱 브레이드랑 자켓하고 뭐 이런 펜싱화랑 이런 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회를 두려면 이제 신발도 그렇고 장비를 손에 익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도 못하니까 지금 그 전에 러시아 전쟁, 이란 전쟁에 있어서 펜싱 칼 수급이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칼이나 장비가 부족한 형편이라 저희가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가면 거기 아까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랭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7월 중순에 있는 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저희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가는데 그 선수들의 개인 랭킹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랭킹 포인트는 시드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선수들이 지금 훈련도 장비를 원활하게 지급을 못했잖아요. 못했어요. 원활하게 하니까 하질 못했어요. 들어가질 못했으니까. 일단은 뭐 선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브레이드나 자켓, 뭐 펜싱화 이런 선수들의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도 못 꺼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가야 되는 호텔비도 예약해서 그쪽에서 넣어달라는데 좀 이제 저희가 펜싱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 K-펜싱이라고 좀 유명합니다. 좀 성적도 내고. 근데 이제 호텔비를 이제 인도 협회에서 에이전시를 고용해서 하는데 현찰을 내라 그러는데 저희가 현찰이 사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랑은 원활히 연락던데 이제 아시안맹한테도 이제 부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양해 좀 해달라. 그런 뭐 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대파치처럼 좀 해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런 설명이 참 부끄럽습니다. 외국 우리나라 펜싱 선진국이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래도 아시아나 세계적으로 펜싱 하면은 이런 선진국인데 이런 사항을 설명하는 게 참 난감합니다. 지난주까지 홍콩 세계선수권대 호텔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저희가 이유를 대야 되는 거고 지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우리 선수들이 압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하냐? 각계 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팀에서 어디에서 장비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나가는데. 오늘도 또 우리 선수들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80여 명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선수 수당, 지도자 수당, 직원들까지. 오늘 지도자가 아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수당은 인건비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했는데 특히 운동선수들은 사기가 중요합니다. 지원이 중요합니다. 저희 대한펜싱협회가 왜 발전을 했냐면 그런 지원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과거에보다. 그러다 보니 여러 조건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마음 놓고 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회장님께서 아주 선수 생활을 해서 진짜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이제 불안하고 인도라는 나라가 역도나 배드민턴 대회하고 갔다 온 선수단에서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게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저희가 1년에 한 120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보시면 뭐 국가대표 코치도 뽑는 거 있고 예비 국가대표 코치라든지 각급 국가대표가 연령별로 있는데 지금 채용공고가 9개를 사업을 채용공고를 냈는데 하나도 협회에서 증명서 경력이나 실적 증명서를 못 내니까 사람들이 응시를 못해서 서류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런 채용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코치로 들어와서 선수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선수 선발도 지금 못하고 있고 뭐 국내 대회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인정을 하더라도 또 7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선수들한테 칼은 이렇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대회 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훈련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아시아대회, 세계대회 성적은 9월 아시안게임 시드 배정이나 이런 게 더 멀리는 내년도 올 하반기부터 올림픽 출전권 시드 결정이 하거든요. 그런 대회가 적용이 되는데 내년 28년 올림픽 출전권 시드 점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서야 뭐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 가져지고 그래도 보도해 주셔서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처장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신분의 위협을 느끼면서 대화도 시도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회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체육회나 관계기관에도 부탁드려서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딴 걸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뭐 몸 수색도 당하고 뭐 별짓을 다 당했지만 저희는 사무실에 가서 선수들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대회 어떤 선수 평생 꾸민 선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선수를 지망하는 선수 종목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관계기관이 좀 도와주셔서 최대한 빨리 도와주셔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일보 허유정입니다. 아까 그 유소년 선수들 피해는 좀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체육회 차원에서 나서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사무처 직원분들도 아까 탈출하면서 좀 많은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요나 아니면 모욕 이런 혐의로 좀 고소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좀 법적 대응을 협회 차원에서 도와주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대한체육회는 결국에는 우리 이 81개 경기단체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해를 입은 우리 경기단체들의 요청에 의해서는 저희가 다 협조를 하고 도움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본인 걸 내려놓고 체육행정, 특히 선수 지도자들을 위해서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될 선수들조차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거기 그때 유소년 선수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특히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마 그런 모욕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공포를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조차도 저희가 좀 피해를 원만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대한체육회에서도 나름 신경 써서 함께 방법을 강구해내고자 합니다. 네, 아주경제 권기용 기자입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그 핸드볼 경기장이 개표소였기 때문에 지금 시위대들이 몰려든 것인데 그렇다면 계속 선거가 발생할 때마다 체육관에서 개표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선관위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개표소를 다른 쪽으로 좀 변경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우선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이 당연히 그런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런 매뉴얼을 저희 자체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살면서 몇 번 겪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아마 별다른 사전의 매뉴얼이라든지 대응이 없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저희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당혹스럽게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지금 사무실을 좀 원활하게 하고자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꼭 핸드볼 경기장의 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찾아서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된 후에 우리 경기 단체들과 논의 후에 좀 원만하게 우리 사무처가 그런 위협에서부터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선수 지도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유승혁입니다. 펜싱 내일 출국이면은 오늘 칼 빼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내일 중에 반출 계획이 있는지랑요. 지금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는 뭐 온라인 그 기사가 나온 바로는 이제 대한체육회는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계획이 없다였거든요, 입장이. 근데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있다로 바뀐 거죠. 제가 잘 이해한 거죠. 네, 사실은 대한체육회라기보다는 사전에 그때 우리 경기단체가 기자회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어떠한 방식도 다 동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칼 반출 계획. 저희 이제 선수들은 일진이 내일 시간을 말씀드리고 내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들한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부탁을 해서 각자 좀 빌려서 준비를 하자. 그래서 선수들도 지도자들도 여기 한 12시 좀 넘어서 한번 또 대표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각자 도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아시안 게임 가는 모든 장비를 협회에서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알아서 준비하게 하고 해당 종목 코치들 보고 오늘 뭐 한 4시 넘어서 훈련 끝나면 내일 출국하기 전에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사실 선수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바로 게임은 하진 않거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현지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대회를 참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은 저희가 공수를 해서라도 빠르게 오픈을 해서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장비는 정말 선수한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선수한테 최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진민 기자입니다. 5일부터 여러 방편으로 내부 진입 시도하셨고 안에 계신 직원분들도 계속 밖으로 나오시려고 했는데도 위협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공권력이나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건지 그 이후로 또 경찰과 어떤 식으로 소통했는지 좀 여쭙고 싶고 어쨌든 내부 출입이 당장 시급한 상황인데 마지노선으로 보고 계시는 일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계신 사무처장 분들께서 이름을 밝히기 어려우실 만큼 계속 위협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 현장을 벗어나고 나서도 그런 위협이 좀 SNS나 다른 방안으로 지속됐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경찰의 도움이 아예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대화 경찰을 통해서 각 문마다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지기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미 6월 5일서부터 계속 거기 문을 로테이션으로 지키시면서 나름의 권한 아닌 권한을 스스로 부여한 상태입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었을 때 대화 경찰 분들께서 중간에 계속 그러한 부분들을 연결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마지노선은 저희가 지난주 성명서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마지노선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행정 업무가 계속해서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유승민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덩이처럼 좀 불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현장을 벗어나고 나서 어떠한 피해가 있는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단적으로 제 사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에 얼굴이 나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번호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상당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단체 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체육단체 사무처들 모임 같은 건데요. 거의 철인 3종 경기 연맹의 사무처장님이 회장이신데 어떻게든 진입을 시도하려고 당일서부터도 직원들 나왔을 때도 그 시위대들하고 협의를 해주셨었는데 명함을 줬었습니다.
이 명함을 줬더니 이분의 사진과 그리고 명함이 그네들 사이에서 다 전파가 되면서 전화하고 문자로 지금 아직까지도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2차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사실 이름을 밝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렵다라는 점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의 김형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관련 단체들이 어떤 업무 환경에서 업무를 대체하고 계신지 좀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길에도 여기가 임시사무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20분이라도 집기를 꺼내 오는 시간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업무 공간 회복 복귀가 좀 궁극적인 해결책이실 텐데, 일단 그 20분을 확보해서 다녀오신다면은 정상적인 업무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한 건지 현재로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는 이유가 오기 전에 저희 처장님들끼리 모여서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현재 지금 처장님들 여기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전 직원들이 개폐함을 빨리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관위에서 빨리 움직여서 왜 아직도 지금 경찰분들도 마찬가지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정부하고의 저희가 대화에서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점은 왜입니다.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왜 개폐함을 못 움직이는지, 왜 경찰들은 우리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못 주는 것인지, 이런 답을 지금 현재 못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예를 들면 행정 데이터나 경기 물자, 그리고 국가대표팀 물자, 그리고 금융 관련된 서류를 당장 갖고 오는 시간이 20분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상시로 하는 행정을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답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인 것이고요. 사실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종목단체들이 어려움을 더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사무실 들어가서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 이에 따라서 개폐함을 빨리 옮겨달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어디라고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아셨는지 몇몇 기자분들 전화 오셔서 가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탁 말씀 드렸는데, 저희 거기마다 털려서 시위대들 오시면은 지금 저희한테 반감 있는 시위대들도 있으시거든요, 시민들도. 그러면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인시사무실을 2곳을 얻었는데, 저희가 9개 단체에 3개 일반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12개의 단체고, 12개 단체에 근무하는 상근 인원이 69명 정도 됩니다. 현재 69명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재택을, 그리고 절반 정도는 임시사무실에서 지금 간단하게 급한 업무들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신가은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펜싱 칼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서 바로 게임을 하는 건 아니라서 어떻게든 공수를 해서라도 선수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공수를 하겠다는 게 지금 개포소에 들어가 있는 원래 선수들이 하던 그 칼을 어떻게든 공수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아예 칼 수급이 안 돼서 장비가 없는데 뭐라도 가져와 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저는 사실 펜싱에 대한 디테일은 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엔 선수들이 쓰는 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쓰는 칼 외에는 사실 공수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빠르게는 오늘 또는 내일 안에는 이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서 저희 호소가 들어져서 선수들이 제대로 된 본인의 용품을 사용해서 국제대회에서 원활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 대한체육회는 어떠한 지원을 하더라도 선수한테 그 용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네, 중앙일보 손성배입니다. 그 11일 날 문체부 장관 만나셔서 종목단체 논의하신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하고 그 미지급 급여만 6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실제 그 피해액을 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급여 미지급 말고도 이 그 핸드볼 경기장 입주 들어가서 뭐 임차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차적인 그 손해에 대해서 혹시 산정한 배상액이 계속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피해를 입은 그 사람, 우리 그 종목단체 회원 그 직원분들이나 선수들 그 숫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60억은 전 그 9개 경기단체가 6월 한 달 동안 지급해야 되는 전체 예산액입니다. 임금을 포함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일 이제 문체부 장관님하고의 대화에서는 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종목단체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OTP를 지금 다 못 갖고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좀 풀 수 있게끔 그런 요청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외에 이제 공과금에 대한 세금들이 10일 기준으로 해서 지출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유예될 수 있게끔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임시 사무실서부터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사실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좀 물자를 가져 나올 수 있게끔 요청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부분은 저희 사무처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었을 때 피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현재 단 한마디도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종목단체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저희가 피해액을 산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우리 사무실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외침인 것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어떠한 피해에 대한 후차적인 거를 지금 단계에서는 단 한 차례도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 점을 조금 기자님들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들마다 저희 단체마다 지금 어떻게 부상이나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아직은 다 추산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현재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도 그냥 간단하게 어떤 상황이다, 어떤 종목별로 어떤 분이 어떻게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다, 요 정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집계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문체부 최영 장관님께서 지금 바티칸 출국하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금융이라든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을 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고 경기단체 다 공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저는 현장에 딱 한 번 가봤지만 여기 계신 사무처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일부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신 시민들하고의 대화는 또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다. 또 협의가 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또 일부의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집회 적극적이신 분들의 반대 의견 때문에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회가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대화 상대가 없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기자가 우리는 공권력 개입을 희망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시민의 갈등 구조가 또 부각될 수가 있는 상황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소통 창구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경찰도 어떻게 보면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명확한 그쪽 대표와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선언적인 것에 그칠 수 있고 실질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고 현실상에 좀 어떤 무력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밖에서는 느껴지거든요. 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아이 손을 붙잡고 오신 분들, 연인 관계에 오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나 그분들의 어떤 권리를 찾는 것도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대화경찰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또 몇몇 분들은 또 들어갔다 와라라고 해주셨는데 또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 강력하게 또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현장에서 안 좋았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를 만든 거는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방법이 없어서.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피해도 당해보고 모욕도 당해보고 했지만 해결되는 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호소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한다면 저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네,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선수들의 생존은 경기 참가 및 경기력입니다. 근데 그걸 정당하게 지원을 못 받았을 때 선수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히 나는 이번 경기에 행정적인 서포트를 못 받아서 대회를 망쳤다가 아니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체육단체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더 격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저희와 같은 시민이고 저희도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부각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빠르게 업무에 복귀해서 정말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선수, 지도자, 체육 현장 그리고 여기 계신 사무처들이 원활하게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님들 그럼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한 질문 하나 마지막 받고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실 질문 더 없으세요? 네. 그러면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의 관계부처가 있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역할에 대해서 요청드리는 건 공식적인 사실 루트입니다. 근데 가장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었던 거는 분명히 그 현장에도 협조를 해주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상적인 것들은 시민들께서 저희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셔서 저희 일터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요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성명서 발표할 때도 이 시민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지금 그러한 참정권에 대한 주장에 대한 것도 충분히 존중한다. 그러나 저희의 일터로 돌아감에 있어서의 부분도 좀 존중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보고 계신 많은 시민분들께서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충분히 저희가 갔었을 때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피해가 진짜 이렇게 된 줄 몰랐다. 즉 그 현장 안에 있는 구조나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투표함이 있는 체육관과 저희 사무구역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거기랑 침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저희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없으면은.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 저희를 선관위 직원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선관위 직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를 저희가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상황들은 지금 뭐 주체도 없으시다 보니까 좀 민주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문을 좀 개방해 주시고 저희도 좀 민주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일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